네, 시작할게요. 마지막 그걸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친구가 여기 앉을 거죠. 거기 앉을 거예요. 페이지 3쪽 피시고 행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행렬이라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진짜 내가 딱 공부하고 행렬이 사라졌어. 내가 딱 공부하고 내가 딱 행렬 마지막 세대 딱 그대였거든.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거의 10몇 년 만에 행렬이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혹시 여기서 공대를 진학했어요? 공대를 그러니까 대다수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할거 애들은 뭐 메디컬 노려볼만 하지만 웬만하면 좀 공대를 좀 많이 가지 않나? 공대나 좀 문과 쪽 지원한다고 한다면 뭐 경영 경제 뭐 이 정도로 추려지잖아. 근데 공대나 경영 경제나 모두 수학을 다룹니다. 근데 수학을 다루는데 모든 그 과에서 모든 학과에서 선형대수라는 걸 다룹니다. 선형대수. 선형대수가 뭐냐면 행렬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관점을 해석하는 그런 학문을 이제 선형대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형대수라는 것 자체가 회사도 이거지. 선형대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뭐 AI라든지 그런 반도체의 기반이 되는 수학적인 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이게 교육과정으로 다시 부활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교 때 행렬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내가 교수인데 이런 행렬 막 연상하는 것까지 알려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렬이 들어옴으로써 너네 수능도 좀 변화가 생길 거고 이번에 2028 너네 수능 예시문항이 나왔잖아. 근데 행렬이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야.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야. 간접 출제 범위지. 그러니까 고2 고3 수학이 직접 출제 범위고 고1 수학은 간접 출제 범위인데 이번에 공통 수학에서 행렬이 부활함으로써 너네 2028 수능 예시문항에서 행렬과 확률 결합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집합이랑 명제랑 비슷하게 수학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너네 수능 때도 좀 행렬 표현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행렬이 뭐냐? 행렬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 안에다가 숫 또는 문자를 뭘로? 무슨 형태로?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친구를 행열이라고 그러면 돼. 오케이?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근데 이런 게 행렬인 거지. 이런 게 행렬인 거야. 오케이? 근데 행렬에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행이라고. 일행.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행이라고 불러. 그 다음 얘를 뭐로 부르냐면 1열, 2열, 3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행렬을 공부하면서 이게 행인지 이게 열인지 이게 열인지 이게 행인지 헷갈렸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그냥 암기해요. 그냥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행렬이잖아. 행인 이쪽 방 행? 그 다음 열이잖아. 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행이고 그냥 이쪽이 열이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행이고 이쪽이 열이다 라는 걸 좀 명백하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여기 1, 2, 3, 4, 5, 6 그러니까 안에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적혀진 이 문자나 성분을 문자나 뭐 숫자를 뭐라 부를 거냐면 우리가 성분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 부를 거라고? 성분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행렬이라는 것 자체는 기호를 좀 대문자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성분이라는 것 자체는 소문자로 많이 사용을 해.
근데 성분이라는 것 자체는 이걸 딱 보면 2행 3열 그 행렬이잖아. 맞아? 그럼 성분이 총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지. 그러면 각각 1, 2, 3, 4, 5, 6에 해당되는 성분들을 나타내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IJ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뭐냐면 I행 J열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뭔 말인지 돼? 그럼 여기서 A22는 뭐겠니? 여기서 A22는 2행 2열 성분이니까 뭐가 되겠다? 5가 되겠다. 그냥 이렇게 지칭해 주시면 되겠다. 전혀 어렵지 않죠? 괜찮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열이라는 것 자체는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명백하게 명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M행 N열 행열을 충분히 M by N 행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곱하기라고 읽지 마라.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어? by M by N 행열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중간고사 때 행렬을 본 학교가 있는데 대다수 학교 내에서 한 5, 6학교 내에서 행렬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냐면 개념 묻는 문제를 하나 다 넣어놨더라고요. 정말 재밌지? 오케이? 그래서 개념적인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시고, 너네 세대 때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시중교재, 어렵다고 해도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 변형으로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박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인지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예제 1번은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딱 보시면 이행의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A21, 그 다음 뭐? A22, 그 다음 뭐? 뭐만 구하면 돼? A23, 그 다음 A24만 구하면 되지. 맞아 맞아. 총 엄밀히 따지면 행렬 A라는 것 자체가 총 8개 성분으로 구성됐지만 우리가 찾을 거는 이것들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루트 2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1이 될 것이고, 얘는 루트 2가 될 것이고, 얘는 루트 3이 될 거니까 얘네 3개 곱해서 정답은 그냥 2루트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니? 전혀 어렵지 않다. 앞부분은 그냥 계시고요. 근데 뒤에 가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 기대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15쪽 보도록 할게요.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나왔어. 서로 같은 행렬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같은 꼴이어야 돼.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같은 꼴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완전히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꼴이어야지만 서로 같은 행렬을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꼴이 보장이 된 다음에 대응되는 성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응되는 성분이 뭐냐면 일행 일열에 대응되는 성분. 그러니까 두 행렬이 같은 꼴일 때 일행 일열의 성분들이 총 2개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성분을 우리가 대응하는 성분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대응 성분이 뭐 해버리면? 같아버리면 비로소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꼴이 같아야 되고 그 꼴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성분까지 같다면 두 행렬이 그냥 뭐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 괜찮나? 됐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쉬워요. 예제 2번은 내가 풀진 않을 거고,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A, B랑 두 행렬이 같잖아. 맞지? 그래서 1행 1열 성분, 1행 2열 성분, 2행 1열 성분, 2행 2열 성분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X, Y, Z를 모아하시는 문제인 거거든요. 계산하는 문제고. 넘어갈게요. 너무 쉽죠? 됐지? 빠르지 않지? 쉬워서. 그 다음 7쪽 보시면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등장을 했어. 그랬을 때 이 행렬을 사칙 연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행렬끼리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는 있을까 없을까?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나누는 거 하나 설명할 거야. 행렬에서는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걸 정의할 수 있냐면 역행렬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역행렬 개념을 오늘 조금 살짝 언급하도록 할 거야. 문제를 그때 좀 유용하니까. 그러면 행렬을 더하거나 빼는 것 자체는 그냥 대응하는 성분끼리, 뭐 하는 성분끼리? 대응하는 성분끼리 그냥 뭐처럼, 우리가 계산했던 뭐처럼 그냥 실수처럼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서 1, 2라는 행렬과 3, 4라는 행렬을 더하고 싶어?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고 그냥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해버리면 되겠다. 전혀 어렵지 않다. 괜찮나? 그럼 추가적으로 실수배라는 게 있는데 실수배는 그냥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어떤 K라는 친구를 A, B, C, D라는 행렬에다가 곱할 거야. 맞지? 그럼 이 실수배는 그냥 모든 성분에다가 뭘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뭘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K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처럼 대응 성분을 다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에서 썼던 연산법칙들이 다 성립할까 안 할까? 다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에 대한 연산법칙과 곱에 대한 연산법칙과 실수배에 대한 연산법칙은 행렬에서 다 성립한다. 하지만 뒤에서 오늘 핵심적으로 공부할 이 곱하기는 실수배계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출시할 때는 이 곱하기를 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좀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넘어가고요. 처음 공부했던 애들은 7, 8, 9쪽을 쉬는 시간에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몇 번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일단 3번 문제 보시면 정답은 16 나오나요? 16 나와? 근데 대다수애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진짜 x를 구하고 y를 구한 다음에 둘이를 더한 다음에 행렬을 찾은 다음에 성분을 다 더하지. 틀린 풀이야? 맞는 풀이야? 맞는 풀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다 밑줄 쳐. 모든 성분이야. 잘 봐. 어떤 A, B, C, D라는 성분을 가진 행렬과 A1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 A2, B2, C2, D2라는 성분을 갖는 행렬이 있고 얘네 둘이를 더하고 빼고 실수배까지 처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성분끼리 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맞아 맞아. 근데 난 여기서 찾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얘를 A라는 행렬이라고 놓고 얘를 B라는 행렬이라고 놓고 그럼 이거 자체가 A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K B행렬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내가 모든 성분의 합을 그냥 SA라고 놓을게. 그럼 SA는 A1, B1, C1, D1을 더한 거지. SB는 A2, B2, C2, D2를 더한 거지. 맞아 맞아. 그럼 S A 플러스 마이너스 KB는 얘네 넷을 더한 거지. 근데 이 넷을 더한 거는 A1, B1, C1, D1과 이 네 친구를 더하거나 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야.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모든 성분의 합이 나온 다음에 행렬을 구해도 되지만 그냥 더한 녀석을 가지고 그 덧셈이나 실수배가 뭐가 된다? 분리가 된다는 느낌으로 처리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 괜찮아? 그럼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뭐야?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뭐야? 8이고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이 뭐야? 0이야? 0입니까? 0이죠. 됐니? 그렇기 때문에 뭐냐 3A의 모든 성분의 합은 뭐랑 같을 거냐면 2X 더하기 Y의 모든 성분의 합이랑 같을 거야. 되냐? 그럼 이 친구는 뭐랑 같을 거냐면 그냥 3SA랑 같을 거지. 맞아? 그 다음 이 친구는 2배의 SX 더하기 SY랑 같을 거지. 괜찮아 안 괜찮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가 될 거니까 24가 될 거니까 이 관계식 하나 이끌어낼 수 있겠고. 맞냐? 그 다음 밑에 거 써주시면 이 친구에다가 이 친구를 빼주면 어차피 2B, 3B의 모든 성분의 합은 그냥 0이 될 거니까 0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다 라는 거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 괜찮냐?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해돼?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아요. 돼요? 돼? 그러면 6번 눈풀 해봐. 빼기 5는 3. 그냥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거기 그 예제 6번에 있는 코멘트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됐나? 됐지? 오야 빠르다. 여기까지 됐고 이제 좀 천천히 갈게. 이제 행렬에 곱셈 들어가.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두 행렬이 무슨 꼴일 때 가능한 거예요, 연산이? 같은 꼴일 때 연산이 가능한 거지.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니까. 그러면 행렬의 곱셈은 같은 꼴일 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꼴일 때만 가능할까?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행렬의 곱셈은 어떤 꼴일 때 성립을 하냐면 A라는 친구가 n by n 행렬이고 B라는 친구가 n by l 행렬일 때 두 행렬을 비로소 뭐 할 수 있냐면 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행렬의 뭐랑 열의 수랑 뒤에 행렬의 무슨 수가? 무슨 수가? 앞에 열의 수랑 뒤에 행렬의 행의 수가 동일하다면 그러니까 동일하다면 두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된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이렇게 세 개의 행렬이 있어. 그 중에서 AB, BA, AC, CA, BC, CB 이 6개 중에서 곱셈이 정의되는 행렬의 개수를 찾아봐. 시작. 지금 얘가 1 by 2 행렬이지. 얘가 2 by 1 행렬이지. 얘가 2 by 2 행렬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성립해 안 해? 이렇게 곱할 수 있어 없어? 곱할 수 있지? 하지만 이렇게 곱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든 이렇게 곱할 수 있니? 곱할 수 있잖아. 얘하고 얘가 같잖아. 가능하지? 됐니? 이렇게 곱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렇게 곱할 수는 없지. 맞아? 그 다음 이렇게 곱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곱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총 4개 그냥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면 행렬의 곱셈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 1, 2라는 행렬과 3, 4라는 행렬을 곱할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곱해지냐면 잘 보셔야 돼. 앞에 녀석은 뭐를 따라가고 뭘 따라가고 행을 따라가고 뒤에 녀석은 뭘 따라가서 열을 따라가서 다음과 같이 화살표를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 다음 어떻게 곱하는 거냐면 이렇게 곱해. 그럼 뭐가 나와요? 3이 나오고 이렇게 곱해. 그럼 뭐가 나와? 8이 나오지. 그래서 두 녀석을 뭐 해주시면 되냐면 더해 주시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를 곱하면 11이라는 행렬이 돼. 이것도 행렬이니? 이것도 행렬이야. 됐니? 근데 그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내에서 그 출시호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곱셈은 2x2 행렬만 다루기로 좀 약속이 되어 있긴 해. 하지만 다음과 같이 2x2 이하 행렬도 좀 곱셈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뭐 2x3 이 정도는 해줘야 돼. 3x3은 대학 가서 하시면 돼. 그리고 너네가 하지도 않아. 그럼 컴퓨터가 다 해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1x2, 2x1, 2x2, 2x3, 3x2 정도만 하셔도 그 이상의 행렬의 곱셈 문제는 출시되지 않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너네가 곱해볼래.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했잖아. 전국에 한 2,000명 몇 2,000명 지금 500명인가? 그 강사들이 모여 있는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행렬이 들어간 학교를 지도하는 학원 선생님들이 계셨어. 그럼 애들이 행렬 틀리고 오면 무조건 연산 틀리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개념적으로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가 딱 두 가지야. 연산 틀렸다. 그러니까 곱셈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연습이 안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곱셈에서 기니디 문제가 출시되거든. 그러니까 발레 찾는 문제다. 거기서 틀렸다고. 그래서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하셔야 돼. 연산 틀리면 안 된다. 오케이?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잘 봐. 어떻게 해주시면 되지? 이렇게 곱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된다. 괜찮아? 그 다음 이렇게 곱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이렇게 곱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이렇게 곱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8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1x2 행렬과 2x1 행렬을 곱했지.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의 열과 뒤에 있는 녀석이 행이 같다면 곱셈이 정의가 된다고. 근데 결론적인 결과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앞에 있는 거 행의 개수 곱하기 뒤에 있는 열의 개수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도 좀 기억해줘. 그러니까 얘네들이를 곱했어? 그러면 결과값 행렬은 뭐가 나온다? 몇 바이면? n/l 행렬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x1 행렬과 1x2 행렬이 곱해졌지? 그럼 얘네들이 같으니까 곱셈 정의가 되고 결과는 2x2 행렬이 나온다. 괜찮니? 전혀 어렵지 않죠? 됐니? 돼요? 돼요? 괜찮아? 그러면 일단은 뭐 여기 앞에 그 페이지 14, 15쪽은 그냥 연산하는 거를 내가 설명해 놓은 거고 19쪽으로 넘어가서 좀 같이 설명할게. 19쪽 거기 메뉴에다가 별표 3개 치시고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뒤에 다 이 얘기만 할 거야.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지. 그럼 잘 보세요. 잘 봐. 지금 내가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해서 이 행렬을 만들었지. 그 다음 B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을 뒤집어서 곱해서 이 행렬을 만들어냈지.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어떤 성질을 얻을 수 있냐면 A, B를 곱한 거랑 B, A를 곱한 게 엄연히 뭐하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다르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실수 세개와 가장 큰 행렬의 차이점이야. 행렬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 반례 정도는 하나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곱셈 법칙이 성립하는 두 행렬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행렬의 곱셈과 합성함수.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는 무조건 교환 법칙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페이지 19쪽에 검정색 동그라미 1번을 딱 보면 A, B랑 B, A를 곱한 거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거기 그 박스 표시를 보면 무슨 법칙과 결합 법칙과 무슨 법칙은 분배 법칙은 뭐한다? 성립한다라는 건 좀 기억해 주라고. 괜찮아요? 근데 너네가 실수 세계에서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맞지? 아무 생각 없이 A, C, B, C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행렬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이 친구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분배 법칙에서도 이런 거 좀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곱하기 연산이 들어갔다면 실수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난 한 번 더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뭔 말인지 이해해? 오케이? 그 다음 내가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 이건 너네가 좀 연산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 두 개 지금 빨리 연산 빨리 해보세요. 거기 그 18쪽에 거기 어차피 여기 노트할 거 없거든? 거기다 하셔도 돼. 마일 3, 2 마륙 3, 6, 1, 2 오케이? 그 다음 얘네들이 둘이 스위치 한번 곱해볼 거야. 둘이 빨리 해보세요. 그래서 내신하면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분 시간 내서 연산 한 틀릴 연습 먼저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 익숙하지 못하면 연산 엄청 줄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 뭐 나와요? 00? 00? 맞아? 0000 맞아요? 0000. 두 번째 친구는 뭐 나오지? 9 마이너스 27 그 다음 3 마이너스 9 이 정도 연산 되겠니? 그럼 내가 이 예시를 그냥 든 게 아니야. 여기서 모든 성분이 0이 되는 행렬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기호로 다음같이 0이라고 쓰고 숫자 0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슬래시 하나 표시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것만 표시하는 거야. 0 행렬이라고.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뭐라고 부른다고? 0 행렬.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수 세계에서 어떤 두 숫자를 곱했을 때 0이야. 그럼 무조건 둘 중 하나는 뭐예요? 0이어야 되지. 근데 행렬 세계에서는 두 행렬을 곱했더니 0 행렬이 나와. 근데 둘 다 모여도 되는 거야. 둘 다 모여도 0이 아니어도 되는 거지. 반대로 둘 다 0이 아니어도 곱해서 무슨 행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0 행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두 번째 행렬 세계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행렬 세계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크게 한 번만 속으로라도 한 번만 따라하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A, B가 0인 녀석이 들어갔을 때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어도 된다. 이 친구를 내가 그냥 뭐라 부를 거냐면 0인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부를 거야. 0인자가 존재한다. 오케이? 0인자가 존재한다. 오케이? 그래서 행렬 세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0인자가 존재한다. 오케이?
영행열이 아닌 두 성분을 곱해도 영행열이 나올 수 있다. 두 성분을 곱했을 때 영행열일 때 두 행열이 모두 두 행열 중 하나가 영행열이 아니어도 된다. 오케이? 이걸 명백하게 판단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30초 정도 줄 건데 19쪽 한번 쭉 정독하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것들 별표 치면서 지금 외워버려. 어차피. 그래서 잘 봐. 실수 세계에서 AB랑 AC랑 같은데 만약에 A가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B랑 C랑 같아야겠지. 근데 거기 페이지 19쪽에 검정색 동그라미 두 번째 있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실수 세계에선 이게 성립하지만 행렬 세계에서 두 행렬을 곱했을 때 둘이 같다고 해서 그리고 A라는 행렬 0행렬이 아니라고 해서 BC가 항상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0인자 때문에 성립하는 성질이다 라는 것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교환법칙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기니디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괜찮나? 하나만 더 해볼게. 야, A라는 행렬이 0행렬이야. 그러면 A 제곱은 0행렬이다. 야, 이거 참여해보시죠. 이건 참이지. 어차피 0행렬과 0행렬을 곱하면 뭐지? 0000 버무릴 거니까 0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밑에다가 하나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 제곱이 0행렬이면 A는 0행렬이다. 야, 이건 참여해보시죠. 이건 거짓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A를 곱했다고 해서 A가 0행렬이 아닐 수 있는 거라고. 무슨 성질 때문에? 0인자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발레 하나 암기해 주세요. 발레 하나 적어줄 건데 발레가 뭐냐면 0, 1, 0, 0 이거 좀 암기하나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0, 1, 0, 0 다시 한번 A가 0행렬이면 A제곱이 0행렬이다. 이거 true, false? true. 하지만 A제곱이 0행렬이라고 그래서 A가 0행렬이다. 이거 true, false? false. 그거에 대한 발레 이거 하나 암기하시고 얘를 곱해보면 0행렬이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됐니? 돼요? 돼? 오케이. 앞으로 넘어가서 곱셈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예제 8번 한번 해볼래요? 예제 8번. 나왔어? 일단 A, B, C 곱하면 뭐가 나오죠?
이거 한 번만 해보자. 곱하기는 첫 번째 연산하고 아까 정리했던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 그러니까 2x2 행렬과 2x2 행렬을 곱하면 항상 몇 바이 몇 행렬이 나와? 2x2 행렬이 나오지. 근데 이렇게 2x2 행렬이 안 나오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 결과값은 1x1 행렬일 거야. 오케이? 결과값은 1x1 행렬일 거야.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곱해볼게. 이렇게 곱하지? 그럼 뭐 나와? x 플러스 4 나오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더하는 거야. 됐냐? 그 다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더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안 돼. 여기에다가 뭐 곱할 거야? x 마일 곱할 거지. 됐니? 그럼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더할 거야. 결국 x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의 최대 최소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2가 되는 거 괜찮아? 그래서 a 값은 2 마이너스 2 m의 값도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 괜찮나? 오케이? 다시 뒤로 넘어갔어. 21쪽 피드로 갈게요. 21쪽. 예제 1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행렬에서는 킬러로 출제될 거다. 오케이? 오케이? 21번 예제 11번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서 다시 다 언급할 거긴 한데 일단 기억답 봐라. 기억답 이거 노트 깨끗하게 하고 가자. 기억하면서 딱 적고 가자. 잘 봐. 알파 A, 베타 B는 0의 형태가 등장을 하면 맞지? 습관적으로 앞 뒤에다가 A 또는 B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죠. 이건 그냥 습관이야. 행렬에서 습관. 괜찮아? 행렬에서의 습관이야. 나중에 좀 더 공부하면 여기가 감마 단위 행렬에 들어가도 똑같은 행위를 할 거야. 됐니? 그럼 기억에서 A 더하기 B가 0행렬이라고 주어졌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앞에다가 A 한번 곱하고 뒤에다가 A 한번 곱해서 식 두 개 작성할게. 그럼 앞에다가 A 곱하면 이 친구지. 돼요? 뒤에다가 A 곱하면 A 제곱인데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이렇게 곱해줘야겠지. 이해돼? 근데 얘네 둘이가 무슨 행렬로 동일해? 무슨 행렬로 동일해? 0행렬로 동일하지.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 됐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알파 A 더하기 베타 B가 영행렬 또는 감마 단위행렬이라면 단위행렬은 뭐냐면 1, 0, 0, 1, 2행렬 우리가 단위행렬을 불러. 뒤에서 다시 언급할 거야. 맞지? 그러면 무조건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무슨 법칙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외우셔요.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얘가 나오면 앞뒤에 A, B 곱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는 친구구나 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 됐냐? 알파 A 더하기 베타 B가 감마 2 혹은 영행렬이면 교환 법칙 성립할 수 있는 친구네. 그런 조건이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돼요? 0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감마 2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영행렬이어도 되고 감마 2행렬이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니은은 그냥 보자마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영인자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판단하고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영인자. 디귿도 잘 보시면 행렬 3개가 있고 실수 3개가 있어. 행렬 3개가 있고 실수 3개가 있어. 여러분 마블 좋아하세요? 마블 안 좋아해? 마블 좋아해? 그래서 봤었어 누구지? 꿀잼이야? 오늘 봐야겠다. 내가 마블을 엄청 좋아하고 요즘 마블에서는 유니버스 얘기하잖아. 행렬 유니버스와 이제 실수 유니버스를 비교할 수 있어요. 마블을 몰라요? 지금 그 어벤져스 몰라? 안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난 빠돌이어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행렬 세계랑 실수 세계는 다르다고. 행렬 세계와 실수 세계가 다른데 대표적으로 다른 거 지금 계속 언급하는 거 봐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행렬 세계랑 실수 세계가 다르다고. 근데 잘 봐.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문제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성립하는 두 행렬을 만들 순 있지.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냥 행렬 세계를 우리가 알던 실수 혹은 우리가 알던 문자 전개 세계로 충분히 바꿔서 바로 해석할 수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연산이 나온다면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그냥 너네가 생각하던 대로 비벼버리면 돼. 그럼 뒤에서 복소수에 대한 거듭 제곱 이야기 할 거거든?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럼 우리가 했던 그냥 이 교환 법칙에서 주기성 판단하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거대로 그냥 생각해서 풀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 조건 내에서 교환 법칙이 뭐하다면? 성립하다면 무슨 세계로? 실수 세계로 그냥 바꿔서 뭐 해주시면 돼?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디귿 봐봐. 가정 봐봐. 가정. 이거는 행렬 세계에서 그러니까 실수 세계에서 성립하는 성질이지. 합차 공식. 맞아? 그럼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읽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잘 봐. 이 친구를 전개할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전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곱하면 뭐야? A가 2번 곱해졌어요. 거듭제곱 성질 그러니까 기호 쓸 수 있다. 그 다음 이렇게 곱해지면 뭐야? 마이너스 A, B지. 맞아 맞아. 이렇게 곱해지면 뭐야? 더하기 B, A지. 맞아 맞아. 이렇게 곱해지면 뭐야?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를 0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이 친구가 뭐랑 같대 문제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무슨 행렬이 되는 거니까? 영행렬이 되는 거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지만 너네가 문제를 읽어 나갔을 때는 가족 딱 봐. 교환 법칙 성립할 수 있는 실수 세계네. 근데 결론도 교환 법칙 성립할 때 쓸 수 있는 실수 세계네. 맞지? 그래서 디귿 참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가정이 딱 들어가는 순간 너네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공통수학 원 중간고사에서 공부했던 인수분해나
혹은 곱셈 공식이나 이런 게 다 뭐 한다는 거야? 성립한다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넘어갈게요. 됐니? 지금 넘어갔을 때 몇 페이지로 넘어갈 거냐면 28쪽부터 설명을 하고 앞으로 넘어가서 좀 심화 개념 하나 치고 들어갈게. 굉장히 심화는 아니야. 28쪽 푸시고 28쪽 단위 행렬 이야기를 좀 먼저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단위 행렬을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요 2라고 써야지 2.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의 한국에서만 2로 쓰는 거야. 해외 원서 같은 걸 보면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는 이 단위 행렬을 다 I라고 쓰거든. I가 좀 더 명백한 표기긴 한데 한국에서는 2라고 계속 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일본에서 2라고 쓰죠. 일본에서 넘어온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2라고 쓴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단위 행렬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수 세계에서 1이라는 숫자랑 완전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A라는 숫자랑 1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교환법칙 성립하고 그 친구가 뭐가 되느냐? A가 되지. 근데 행렬 세계에서 이런 친구가 없을까라고 고민한 거야. 그러니까 A라는 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친구가 없을까라고 고민한 거야. 아, 그런 행렬이 있더래. 그런 행렬이 뭐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 어떤 모양을 띄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띄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단위 행렬은 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1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단위 행렬은 뭐랑 다를 바가 없다고? 1이랑 다를 바가 없다. 괜찮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단위 행렬을 n번 곱해도 당연히 그냥 무슨 행렬이 나오고 무슨 행렬이 나와? 단위 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 그냥 어떤 행렬이 나온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으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위 행렬이 포함이 된다면 무슨 법칙이 성립해? 무슨 법칙이 성립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녀석과 2로만 구성된 식이 있다면 그 식은 우리가 알던 무슨 식으로 그냥 해결해줘도 상관이 없다? 다항식으로 해결해줘도 상관이 없다. 정말 이해돼? 정말 이해돼? 그러니까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놓지 말고요. 전개로 가자. 뭔 말이냐면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얘를 계산하고 싶어. 맞지? 그럼 원래대로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산하는 거지. 왜?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A와 2로 구성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하는,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그냥 무슨 공식을 써버리면 돼? 곱셈 공식을 써서 그냥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다. 됐냐? 근데 2의 제곱은 뭐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2로 이렇게 놔둬주시면 됩니다. 됐니? 정말 이해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단위 행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살짝쿵 하나 어려운 얘기하고 살짝쿵 쉬었다 갈게. 페이지 몇 쪽 필 거냐면 23쪽 들어갈게요. 23쪽. 옆에 22쪽에 다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22쪽에 체크 옆에 살짝 빈 공간 있지. 맞지? 거기다 하나만 적자. 행렬의 열림. 이게 뭔 말이냐면 행렬에다가 2/2 행렬이 곱해졌을 때 뭔가 다룰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A라는 행렬과 AB라는 행렬이 곱해져서 얘가 A가 2바이 2행렬이야. 그럼 결과값은 몇 바이 몇 행렬이 나와야 돼? 2바이 1행렬이 나와야지. PQ가 나왔다고 가져볼게. 됐니? 돼요? 돼요? 오, 됐지? 그 다음 A라는 행렬에다가 CD가 곱해졌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RS가 나온다고 가정할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 문제들이 꽤 있다. 대표적인 게 23번 문제인 거지. 오케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럼 얘네들이 나왔을 때 너네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행동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A를 기준으로 얘네들 더하고 얘네들 더해버리면 얘네들 더한 거 얘네들 더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성립함. 오케이? 증명 어떻게 하나요? 증명 그냥 A라는 친구 X, Y, Z, W로 비벼 보시면 돼. 하기 싫잖아. 외우기 못했지? 됐니? 됐니? 그 다음 뭐가 성립하냐면 잘 봐. 뭐가 성립하냐면 2바이 1행렬, 2바이 1행렬이지. 근데 내가 그 증명 간단하게 보여주면 여기 PQ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랑 여기가 곱해져서 P가 만들어졌지. 그 다음 여기랑 여기가 곱해져서 Q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PQ라는 친구를 적어서 연산을 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PQ가 아니라 미안한데 AB. AB를 적어서 연산하면 여기에 PQ가 나올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위에 것도 P 더하기 아, P 더하기야. 쏘리. P 더하기. 쏘리. 이런 거 있으면 잡아줘요. 됐지? 쏘리. 됐지? 됐지? 두 번째 다시 잘 봐. PQ가 만들어진 원리 자체가 뭐냐면 얘 해서 이 친구, 얘 해서 이 친구지. 맞아. 그럼 여기서도 AB 처리해 주시면 PQ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안 돼. 그 다음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에서도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해져서 R이 나오고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해져서 S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C, D 처리하면 여기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R, S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2바이 1행렬이 두 개 주어져서 곱해졌을 때 다음과 같이 몇 바이 몇 행렬로 바꿔서 몇 바이 몇 행렬로 바꿔서 2바이 2행렬로 바꿔서 이렇게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 됐니?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예제 12번 풀고 좀 한 가지만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예제 12번 한번 해주세요. 게시거든. 너무 쉽죠? 거기 보시면 A랑 1, 2 곱해져서 4, 3 만들어지고 A랑 1, 1 곱해져서 3이 만들어지지. 맞아. 근데 뒤에 결과값은 7, 5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4, 3 더하면 7이고 3, 2 더하면 5지. 맞아. 그럼 X라는 친구는 그냥 1, 1 더하면 되고 Y라는 친구는 2, 1 더하면 되지. 맞아? 맞지? 그래서 X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Y는 뭐가 돼? 3이 되겠지. 맞아? 그럼 이 문제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거 돼야 돼. 아까 얘기한 거는 이 1번 성질 쓴 거지. 그럼 여기서 A라는 행렬 구해보세요. 거기 예제 12번 밑에다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라는 행렬을 구해보세요. 시작. A라는 행렬을 구할 거야.
지금 이 예제 11번 느낌이 그 서울성문에는 부교재에 있어요. 그 맨 마지막 문제 그 뭐냐 내신 도덕문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더 어렵죠. 나왔어? 뭐 나왔어? 이거에서 A를 구하는 방식 자체는 뭐냐면 정석적으로는 위시에서 놓는 거야. 한번은 모르잖아. 맞지? 그 다음 여기다 한 번 처리하고 여기다 한 번 처리해서 A, B, C, D에 대한 연립방 정식을 푸시면 돼. 혹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A, B, C, D라는 친구랑 뭘 그냥 바로 곱해버려? 1, 2랑 1, 1. 그러니까 이 친구 여기다 툭툭 적고 그럼 결과값이 4, 3, 3, 2가 나올 거지. 이렇게 적어낼 수 있어 없어? 그 다음 진짜 곱하는 거야. A 플러스 2B A 플러스 B 그 다음 EC 플러스 뭐야? D 그 다음 뭡니까? C 플러스 2D 그 다음 C 플러스 D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대응되는 성분끼리 같기 때문에 A, B, C, D에는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을 것이고 결과값은 2, 1, 1, 1이 나오나요? 그래서 2, 1, 1, 1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맞지? 근데 여기서 한 번만 잘 봐. 잘 봐. 여기서 뭔가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곱해졌을 때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곱해졌을 때 C라는 행렬이 주어졌지. 맞지? 근데 나는 B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을 아는데 이 A라는 행렬을 찾고 싶어. 근데 실수 세계에서 만약 2x는 몇이야? 3이잖아. 그 x를 찾고 싶어. 이를 뭐 해버려? 나눠서 이항시켜가지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지. 맞아. 그러면 행렬 세계에서 이 새끼를 열로 옮길 순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행렬의 나눗셈에 대한 의문으로 넘어가는 거야. 야, 안 하지 않았어요? 할 거야. 왜요? 그냥 하려고. 그냥 대결하면 돼요. 행렬에 대한 나눗셈에 대한 의문으로 간 거야. 잘 봐, 됐지? 그냥 들어. 아무도 안 가는 거 같아요. 딱 한 가지만 갈게. 한 가지만 외우면 돼. 됐지? 잘 봐, 됐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받아들여지는 거냐면 잘 봐. A라는 친구랑 X라는 친구를 곱했어. 그러니까 어떤 걸 정의해야 되냐면 얘를 정의해야 돼. A라는 친구랑 X라는 친구를 곱하고 X라는 친구랑 A라는 친구를 곱한 친구를 갖고 결과값이 단위 행렬이 나오는 이 X라는 친구가 뭘까라는 걸 고민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에서 왜 한 거냐면 아까 2X는 3에서 이 친구랑 어떤 친구를 곱해서 뭐가 나온 숫자를 찾은 거야. 1이 나온 숫자를 찾아서 그 친구가 2분의 1이고 여기다 양배에다 2분의 1을 곱해서 처리한 거지. 그러니까 역수 개념이야. 역수. 맞아? 그럼 그런 행렬 x가 뭘까를 고민해 볼 거지. 맞아. 근데 그 x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a의 역행렬이라고 정의해 버려. 그래서 a 위에 인버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나 아까 저거 2 아니에요? 2. 2. 그러니까 x도 2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A. x가 2여도 돼요. 근데 2가 아닌 행렬도 존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거랑 완전히 동일한 거냐면 이 역함수랑 완전히 동일한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A 인버스가 있다면 이 B라는 친구를 그냥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A 인버스 C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 A 인버스 곱하고 여기 A 인버스를 곱하면 이 친구가 단위 행렬로 바뀌고 단위 행렬과 비행렬을 곱하면 B로 바뀌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맞아? 그럼 이 A 인버스라는 친구를 어떻게 구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궁금한 게 A인데 B 인버스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일이야. 아, 얘랑 다른 문자야. 얘랑 다른 문자야. 됐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A라는 친구를 A, B, C, D라고 놓으면 A라는 친구를 뭐라고 놓으면? A, B, C, D라고 놓으면 A 인버스라는 친구를 진짜 여기다 대입해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구해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외우자. 이거 하나만 외우자. AD-BC분의 1 AD-BC분의 1 AD-BC분의 1 내신이잖아. 내신 그냥 외워서 빨리 풀면 장생 아니야? AD-BC분의 1 됐니? 그 다음 둘이 자리 바꿔. 둘이 자리 바꿔. 둘이 자리 바꿔. 둘이 자리 바꿔. 이거 적어야 될 교재 없어. 맞지? 그 다음 얘네들 부호 바꾸면 돼. 이거 하나 외워. 네, 여기 하나 주의해야 돼. 이 AD-BC가 분 뭐에 깔렸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아니어야 돼? 근데 만약에 A라는 행렬이 1111이야. 그럼 AD-BC가 몇이야? 그럼 이런 친구는 역행렬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역행렬은 항상 갖는 건 아니야. 역함수도 항상 갖지 않잖아. 그런 느낌. 생각보다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행렬에서는 못하니까 막 그러니까 짜증나는 문제들이 꽤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안 푸는 문제일지라도 이걸 알고 있다면 좀 더 화끈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이게 뭐랑 좀 비슷하냐면 너 유리함수 공부해봤나? 유리함수 공부할 때 이 친구의 역함수 뭐야? 이거 외워보지 않았어? 까먹었어? 이 친구의 역함수가 뭐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부호까지 바꾸는 게 역함수지. 맞아. 근데 위아래에다가 뭐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여기 A, B, C, D지. 그 다음 여기 D, 마비, 마스 A가 돼. 이런 친구로 처리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행렬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리함수에서 규칙성 판단하는 문제를 행렬로 바꿔서 풀 수도 있어. 우연 일치예요. 아니요. 유리함수나 이런 것들을 행렬로 바꿔서 다 해석할 수 있어가지고. 괜찮아? 그럼 이것만 하고 쉽게 잘 봐. 이것만 하고 쉽게. 야 이쪽 나 지워도 되니? 이거 지워도 돼? 안 지울게 이거는. 안 짓고 여기는 지우면 돼. 좀 잘 봐. A라는 친구 1, 2, 1, 2를 곱했어. 그 다음 4, 3, 3, 2가 나오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난 뭘 찾고 싶다고? A. 그럼 A라는 친구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4, 3, 3, 2 때려놓고 1, 1, 2, 1에 뭐 찾으면 되는 거야? 역함수 역행렬 구한다를 곱해주면 돼.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대다수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잘 됐지? 그럼 이 친구의 역행렬 너네가 계산해줘. 마일 2마일. 마일 1 1, 2 마일. 마일이요? 맞지? 그럼 얘랑 뭘 곱하면? 4, 3, 3, 2로 곱해버려. 이렇게 마사 6이니까 2 나오지? 1 4, 3이니까 1 나오고 마 3, 4니까 1 나오고 3 마이니까 1 나오지. 아까 너네가 계산했던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 확인.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A라는 친구랑 X라는 친구가 곱해지고 B라는 친구가 나왔을 때 이 X를 찾을 수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문제가 꽤 있다고 생각보다. 그럼 그때는 그냥 이 역행렬의 존재성을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10분만 쉬었다.